지금 계속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. 그럼 부모님은 그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혹은 네. 뭐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? 저는 무조건 대화라고 생각해요.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부모님 입장이 다르고 이제 피해자 입장이 다르고. 네.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고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하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겨요. 분명히 부모님 생각에는 옳은 일을 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뭐 학폭위를 열었는데 네. 학폭위를 열어도 이제 두 친구 사이에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학폭위를 열었다는 것 때문에 더 심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일 처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일을 처리한다는 개념에서는 아이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그 방향이 틀어진 게 아이가 부모님에게 분노를 가지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. 네. 아이 입장에서는 내 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, 이러면. 그래서 네. 늘 얘기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니? 아니면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? 네가 만약에 선택하기 힘들다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것 같다. 네.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결정할까? 이런 식으로 함께 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?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런데 자녀는 늘 생각보다 강하고 부모가 자녀가 흔들리는 걸 잡아줄 용기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시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은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또 해결하면 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. 편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. 특히 요즘 직장에서도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도 이제 쉬쉬하고 숨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꽤 많은데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일단 괜찮았다 생각이 들면 일단 얘기를 합니다. 부모님이 너무 놀라지도 않고 너무 화내지도 않는다면 얘기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맞춰가세요. 그래서 늘 핵심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부모님이 하는 것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. 대화를 잘 나누고 부모님도 약간 평정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. 네. 네, 평정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이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시선에서 좀 네. 바라봐서 같이 해결해가는 네. 네,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또 하나는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실생활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네. 방법을 선생님 아실까요? 이제 네. 아까 그 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피해자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쉽게 나질 않아요.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이제 저 사람 그 폭력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떠오르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제 가해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. 그러면 나는 혼자 안전한 곳에 있어도 그 생각이 계속 나요. 심지어 꿈도 악몽을 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단계인 겁니다. 그런 게 알아서 떠오르는 단계는 주변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주변 도움이 이제 크게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의사의 도움이요? 네. 그냥 의사의 도움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수면제 같은 거예요. 잠을 깊게 자게 해주면 네. 적어도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잠자는 기간 동안에 쉬는 느낌이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휴식이 오고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회복을 하세요. 주변 사람의 도움이 이때 사실 제일 중요해요. 어떤 얘기를 해도 큰 문제 없다.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. 이 정도의 태도면 충분합니다. 네.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 부담을 가지세요.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 들어주고 아 그랬느냐 그러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. 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.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그래서 늘 그냥 곁에 있어주고 네.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거든요. 아,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구나. 이게 회복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회복이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친한 친구들과의
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 만나는 친구들끼리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아까 전에 수면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냥 네. 궁금한 건데 수면제로 잠을 푹 자면 그런 악몽도 좀 덜 꾸나요? 아, 네. 그 수면제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졸피뎀이죠. 네. 졸피뎀인데 그 수면제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효능을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것, 다른 하나는 잠을 깊게 자게 해주는 것. 이 두 가지로 나뉘고 네. 잠을 깊게 자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잠을 빨리 자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. 꿈이라는 게 하룻밤 뭐 7시간 정도 자면은 4번에서 5번 정도는 꿔요. 그 중에서 마지막 꿈 한두 개 정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잠이 얕게 되면은 그 꿈 5개가 다 기억이 나요.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꿈 내용이 험하겠죠. 네. 그러면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 한숨도 못 잤어, 계속 꿈꿨어가 됩니다. 그래서 잠을 깊게 자게 해주면 꿈을 꾸더라도 그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깊은 잠, 3단계, 4단계 잠을 자게 되면은 실제로 뇌도 회복이 되는 게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감을 덜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이 깊게 자게 해주는 약들은 의외로 그 졸피뎀이나 아니면 항불안제류가 아니라 항우울제입니다. 항우울제를 소량 쓰게 되면 이걸 깊게 자게 해주는데 그런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, 근데 선생님,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정신과에 방문할 때 무조건 부모님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. 네. 저도 그 문의가 오면 이게 제일 응대하기가 복잡해요. 그 감기 걸리면은 그냥 병원 가듯이 네. 꼭 부모가 동행해야 되는 질병이나 과라는 건 존재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오셔서 진료를 보면 되는데 네. 이제 진료를 보신 뒤에 부모님이 아시고 난리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. 정신과 기록 어떻게 할 거냐? 네. 정신과 약 먹으면 안 된다. 이 두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오시면 일단 진료를 봅니다. 진료를 보고 이제 진단 코드가 정신과가 F 코드거든요. 네. 근데 Z 코드로 이제 일반 과에서 그냥 상담한 것처럼 일단 코드를 넣어드려요. 그리고 나서 설득을 합니다. 혼자서 진료를 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고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고 난 뒤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를 좀 해주고 얘기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병원에 연락하시면 내가 설명하겠다. 아니면은 다음번에 같이 오면은 내가 설명해 드리겠다.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. 법적으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내가 정신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청소년의 입장에서 또 네네. 보면은. 근데 이게 굉장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네, 그런 증상, 여러 가지 이제 고통받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, 네.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, 네. 어떨까요?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청 소속이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세요. 교육청에서 아예 전문의를 고용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형태도 있고, 이제 위클래스가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들이 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보시고 문제 된다 싶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거든요. 네. 그럼 학생 입장에서도 혼자서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잘 오세요. 그래서 혼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위클래스 상담이라던가 그런 류의 이제 권고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근데 이게 저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정신과 약을 먹을 때 또 네. 부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내가 성장기인데 네. 약을 먹는 게 괜찮을까? 요거는 어떨까요, 선생님? 의외로 약에 관해서는 용감하더라고요. 어... 약을 걱정하는 친구는 거의 오. 없었고 이제 주로는 기록을 걱정합니다. 이제 본인이 앞으로 그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가지고 이런 그 뒤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. 네. 그래서 그 문제가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약 먹는 거나 그런 것은 크게 두려워하진 않아요. 다행이네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신과에서는 뭐 어떤 그 대책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게 네. 좀 궁금한데요. 이제 성인기가 될 때까지 학교폭력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경우에는
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환경 자체가 이미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신 경우는 보통 이미 그 학교 폭력을 제외한 다른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직장 내에서 다른 폭력을 당하시던지 아니면 가정 내 문제가 있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현재 치료해야 될 것들을 치료합니다. 우울한 증상이 있다면 그거 조절해드리고 불안하거나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그걸 해결해드려요. 해결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게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오해해버리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.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될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. 그래서 그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으면 괜히 피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더 위축이 된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점검을 해보고 현재 행동이랑 이제 비교를 합니다. 이전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혼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지금은 성인이잖아요.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죠. 뭐 노동청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연인이 있다면 연인에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. 내가 주변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어렸을 때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해드려요. 지금 네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,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그거를 교정을 하고 그래도 옛날 그 학교 트라우마 자체가 계속 영향을 준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EMDR이나 약물 치료를 하죠. 아, 그렇게 되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가해자의 심리도 좀 궁금했어요. 네. 가해자는 좀 어떤 심리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걸까? 어떻게 보세요, 그렇죠. 원장님은? 이걸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걔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. 폭력이라는 게 이제 흐르거든요. 제가 그 포스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포스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뭐 가정에서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. 아이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다시 자기 아이한테 폭력을 하고 이제 폭력이 도는 것을 가정폭력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. 그거를 가장 정말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드는 거였는데 학교 폭력도 비슷합니다.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나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본인이 폭력을 당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본인이 그 폭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. 그게 이제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. 네. 아마 가정 안에 자기보다 약한 동생이나 다른 존재가 있었으면은 그 친구도 이미 폭력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외부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물론 이제 가정 내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드물어요. 이제 뭐 안티소셜이나 소시오패스 그런 경우에는 아예 뭐 유전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폭력 관련된 아니면 범죄 관련된 환자분들 가족력을 듣다 보면은 약간 그런 흐름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. 폭력이나 범죄의 흐름 같은 것들이요. 그런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폭력의 거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미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이제 그 폭력을 다른 친구에게 휘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근데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가해자분들도 가끔씩 오세요. 그런데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본인이 가해자인 걸 본인도 알잖아요.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의 고통이 있거든요. 그 고통 중에 이제 초반에 가장 심한 건 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가 굉장히 심해요.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. 맞는 말인데 이제 처벌은 당연히 받고 뭐 학교에 교칙이 있다면 그것도 제지를 받아야죠. 하지만 본인이 아픈 부분 아니면은 본인이 바뀌어서 다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없게 만드는 예를 들어 예방적인 목적의 치료 이런 것들은 받는 게 좋은데 그것까지 이제 통째로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이제 가해자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부모님은 가해자보다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. 물론 부모님이 안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. 그렇구나. 어쨌든 가해자도
본인이 약간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. 나도 폭력을 네. 이렇게 휘두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. 네,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도움이 네.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러면 원장님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아직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밝힘으로써 모든 도움이 시작이 돼요. 곁에서 그걸 보고 이제 누군가가 의욕적으로 나선다던가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집중적으로 그걸 관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, 나에게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, 그런 걸 느끼신다면 본인이 믿는 대상 한 명에게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부모님이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친구라도 나쁘진 않고요.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명이랑만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통 볼 수 있잖아요. 그럼 어떤 도움이 될지, 내가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지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면서 답답하던 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.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노력해라 라는 말이잖아요, 결국엔. 네. 그런데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딱 한 명에게만 그 얘기를 해보시는 걸 일단은 권해드려요. 네. 되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요새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단면만 봤던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혹시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누구든지 한 명한테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꺼내보시고 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